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이제 임기 1년 남았고요. 자, 대선 때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죠. 수백 건 있었죠. 자, 이 공약들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프로젝트 문재인 미터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 하면서 내놓은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 선거 공약이죠. 자,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자, 이번 더더뉴스 코너에서 선정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스튜디오 좀 처음에서 뵙네요. 네, 스튜디오 처음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미터 이거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예. 뉴스톱이 예, 18개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선 때 내놨던 공약들 많이 잊혀지니까 네, 잊지 네. 말고 이거를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예, 알려주자, 이런 의도로 기획이 된 거고요. 예, 몇 개였죠 공약이? 공약이 887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그 전체 다 그러면 예, 분석, 전수 평가는 분석하고 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 이제 4주년이니까 1년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이제 임기 80% 지났는데, 예. 그럼 공약 이행 좀 많이 됐습니까? 17.47% 완료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17.47%, 한 예. 5분의 1 조금 못 되네요. 예, 임기는 5분의 4가 지났는데 예, 공약은 5분의 1도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별이네요. 예. 완전히. 그러면은 언뜻 봐서 이거는 그냥 사실 그 공약 이행한 게 별로 안 되는데, 예. 그렇더라도 완료된 공약 한번 보시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예.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한 게 예.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해 고교 무상 교육 실현. 아, 고교 무상 교육이요. 예, 그리고 예.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화상 경마, 화상 경륜, 화상 경정 등 도박 시설 진입 금지. 예.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예.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 추구를 적극 지원하는 체계 구축. 예.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배우자 출산 휴가 유급 휴일 10일로 확대. 젠더 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추진 및 국가 행동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다 중요한 것들이었네 보니까요. 예. 대선 공약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예, 예. 887개나 되지만. 네. 근데 이 다 이행이 되면 네.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 나라가 될 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행률이 이게 이제 5분의 1도 안 된다면, 그러면 또 이제 공약은 많았지만 이 가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이 5년 임기 동안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파기한 공약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과도 한 그런 공약들도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요즘 또 논의를 하고 있죠.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 아, 예. 예, 근데 2020년까지 만 원 달성이 목표였는데 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8,500원 수준이죠. 아직 멀었네요. 예. 그리고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이런 공약들이 대표적인 파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대통령 집무실 굳이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건 글쎄 크게 중요한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죠. 예, 그거는. 은둔하지 않는 대통령, 예. 시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가운데 보니까 근데 저것도 있네요. 그 파기된 공약 중에 그 중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 강화 추진하는 거. 예. 이건 그 일정 부분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이 중대재해법이 지금 그 입법이 된 법안을 보면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고 예. 3년 유예를 했고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가하시는 시민단체들도 평가를 네네. 하시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던 건데 이거는 파기로 본다, 이렇게. 그래요. 파기로 봐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파기율이 지금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2.8%. 2.8%요. 예.
자, 이거를 뭐 쉽게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뭐 예.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이제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빌공짜를 써가지고 빌공짜 공약이다 이런 예, 얘기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애초부터 누구나 그 선거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소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민단체들 중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이런 데들이 이제 그 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데들이 있는데 예.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공약은 지키지 않는 거야 이런 예.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어. 크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권들도 아니 뭐 사정이 있으면 공약 뭐 어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 공약을 파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문제의식이 없어요. 어. 오히려 그래서 더 감시해야 되고 예. 이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앞으로는 이제 대선 나서시는 분들이 그 지금 이제 이 문제 미터 좀 참고해서 예. 그 실제로 실현할 만한 공약만 예. 좀 만들고 튼튼하게 해서 뭐 임기 중간에도 발표를 하고 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부가 예.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예. 대통령 공약은 887개였는데 네. 이걸 추려가지고 100개만 뽑아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나머지 공약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몰라라 합니다. 예. 이런 풍토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좀 분야별로 나눠서 보면 어떨까요? 네, 공약 네. 이행률 보죠. 분야별로. 예. 경제 분야가 28%로 이행률이 가장 높고요. 예.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3.7% 제일 저조합니다. 역시 문화예술 쪽이 그리고 밀리는군요. 지방분권, 농어촌 27%, 예. 성평등 23%, 외교통일, 국방 분야는 21%. 예. 이게 이제 비교적 높은 분야들이고요. 예. 민생복지는 8.3%, 교육은 8.9%. 이런 순으로 이행률이 낮습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민생 복지보다는 기업 정책에 더 무게를 싣고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를테면은 여기서 민생복지 부분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8.3%네요 보니까. 네, 저조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 민생복지 부분 죄송합니다. 그 주요 공약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 공약이 또 세부 공약을 그 위로 예. 묶는 그 상위 또 분류가 있거든요. 이게 예. 민생복지가 저출산 고령화, 빈곤 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예.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큰 덩어리들이. 예. 그리고 이 밑에 모두 109개의 세부 공약이 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새로 완료된 공약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요? 예. 중증 장애인 전용 주거 지원 제도화, 홀몸 어르신 거주 공공임대의 고독사 방지, 홀몸 노인 안심센터 설치. 예. 이게 이제 1개 공약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현. 예. 이렇게 2가지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런데 지체로 평가된 공약은 20%. 지체.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진척되지 않았다 이제 네. 이런 내용이고요. 진행 중이 54%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관련된 공약들은 대부분 지체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뭐 초기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개혁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뭐 검찰 개혁도 있었고 뭐 적폐청산도 있었고 권력기관 개혁도 그렇고 자, 이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 그 신규 새로 임명되는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임용 기준 강화. 예. 근데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제 4주년 특별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근데 이를테면 이제 인사청문회가 사실 뭐랄까 이제 그 후보자들을 갖다 이제 이를테면 그 정책이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예. 너무 뭐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이렇게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예. 근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예.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여기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냐면 예. 그 위장 전입 예. 그리고 편법적인 재산 증식 뭐 그리고 예. 뭐 논문 표절 뭐 예, 이래서 예. 이제 5개 정도에 네. 해당되면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청와대 기준이 있었죠. 5개. 예, 예. 근데 이거를 7개 기준으로 또 완화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요. 이 공약만 제대로 지켰다면 네. 이런 시끄러운 일은 없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강화, 또 검찰의 외부 견제 기능 강화. 예. 이게 이제 야당이 여당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이것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대선 공약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잘 지켜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